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요즘 LG배에서 발생한 그 사석 분쟁 사건으로 바둑계가 아주 시끌시끌한데요.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한국 바둑룰과 중국 바둑룰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식 계가법과 중국식 계가법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룰 사이에 어떤 점들이 다르고 LG배 같은 논란을 방지하려면 하루빨리 국제룰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이 한국 룰과 중국 룰을 비교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국제룰을 만들 수 있을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면요. 계산 방식, 이 한국식과 중국식, 사실 바둑의 결과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국식을 보면요. 영토 개념입니다. 여러분도 이 한국식에 익숙하시겠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중국식으로 계가한 적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식을 보시면 영토 개념 그리고 집의 크기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자, 근데 중국식은요 완전 달라요. 점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내 집 그리고 반상에 살아있는 돌의 개수를 합쳐야 됩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이랑 계산 방식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1950년대부터 일본식 룰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룰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산 방식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점수 개념이라고 뭐 집이랑 돌을 합쳐? 이렇게만 봐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바둑을 보시면요. 지금 바둑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산을 하기 쉽게 이렇게 바둑을 만들어 봤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 안쪽은 흙집, 그리고 여기도 흙집이죠. 그리고 여기는 백집, 이쪽은 백집입니다. 한국 룰로 계산을 하면은 여기랑 여기 합친 게 흙집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 합친 게 백집이어서 누구 집이 더 큰지 이것만 계산을 하면 결과가 딱 나오죠.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있는데 중국 룰 같은 경우에는요. 흙이나 백이나 한쪽만 계산을 하면 승자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흙을 세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 계산 방식을 보면 4집 플러스 반상에 살아있는 돌의 개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흙집을 다 세요. 여기 안에가 몇 집인지 세고요. 그리고 이쪽도 몇 집인지 셉니다. 그 다음에 반상에 살아있는 돌 얘네들 있죠. 흙돌 얘네를 쫙 세가지고요.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한 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한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과 돌을 다 셌을 때 185가 되면은 이거는 흙 반집승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 셌는데 184가 된다. 그러면은 흙이 반집패가 돼요. 184 이하가 되면은 흙이 졌고요. 185 이상이 돼야지 흙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룰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있는데요. 한국은 여기를 한 집으로 세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바둑판 전체가 361점입니다. 근데 거기서 180.5를 빼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한 집은 중국에서 봤을 때는 2분의 1집이 되고요. 정확하게는 중국에서 2분의 1 자로 부릅니다. 2분의 1 자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이거는 또 무슨 얘기야 하실 수 있어서 제가 프로의 실전을 실제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중국 룰 계산하는 방식을. 자, 함께 보시죠. 자, 이게 제가 준비한 실전인데요. 이 바둑은 얼마 전에 두어진 한국의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투샤오이 구단의 중국 갑조리그 대국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흙, 그리고 투샤오이 구단이 백입니다. 중국 갑조리그이기 때문에 덤은 7집 반이고요. 자, 먼저 한국식으로 계가를 해볼 건데요. 이 한국식에서는 잡은 사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나라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 바둑의 승패가 바뀌게 되고요. 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백이 잡은 흙은 총 14개입니다. 사석이 14개, 그리고 흙이 잡은 이 돌통 안에 있는 백은요 27개예요. 이 바둑이 패싸움도 많이 진행이 됐었고 여기 이제 신진서 구단이 돌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사석이 굉장히 많죠. 흙집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흙집 안에 있는 이 죽은 돌을 다 드러내서 사석통에 넣습니다. 이거는 죽은 돌이기 때문에 사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백집 안에 있는 이 죽은 돌, 흙 죽은 돌도 다 드러내서요. 이렇게 사석통에 넣고요. 자, 그리고 이 잡은 돌을요 상대방 집에 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백집 안을 다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5, 4, 20. 그리고 여기가 10집이고요. 30이죠? 5집이기 때문에 총 35집입니다. 자, 그러면 흙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30집, 10집, 3집. 그래서 흙집은 총 43집이 됩니다. 100집은 35집이죠. 반면으로 8집 흙이 이겼고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덤을 제하더라도 흙이 반집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신진서 구단이 반집 승리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식으로 계산했을 때 반집 승리인데, 자, 그러면 이제 중국식으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같은 바둑이에요. 신진서 구단이 흙, 투샤오이 구단이 백이고요. 갑조리그입니다. 자, 흙을 한번 세워볼 건데요. 중국 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흙의 집과 그리고 반상에 살아있는 돌의 개수를 함께 세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죽은 돌들은요, 사실 여기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자, 이 사석은 상대에게 다 돌려줘도 됩니다. 흙사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중국 선수들이 잡은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렇게 돌려주거든요. 이 행위가 승부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반상에 있는 현재 이 반상 안에서 계산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흙집을 한번 세볼게요. 자, 집을 세보면 흙집 여기가 30집, 여기도 30, 여기 10집입니다. 그래서 총 70집이죠. 자, 70집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는 반상에 있는 흙돌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백돌은요, 이제 필요가 없어서 담으면 돼요. 자, 이렇게 담는 게 좀 신기하죠? 사실 저도 싱가포르에 한 5년 있으면서 이 중국식 개갑법을 그때 5년 동안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헷갈리는데 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자, 70집 더하기 이 흙돌의 개수를 세면 되는데 185가 나오면 흙이 반집승이고요. 184 이하가 나오면은 백승이 되는 거예요. 자, 세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10개씩 만들어서 보기 좋게 세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5개입니다. 115 더하기 아까 집이 70집이었기 때문에 70을 더하면 185가 되면은 딱 흙이 반집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개가했을 때랑 중국식으로 개가했을 때 어쨌든 결과가 같은 거죠. 흙 반집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덤에 대한 거를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요 6.5집이에요 덤이. 근데 중국은 덤이 7집 반입니다. 왜 중국은 항상 7집 반을 고집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면, 중국은요 6.5집 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6.5집 덤을 설정하게 되면은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홀수로만 덤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집 반이나 아니면 5.5집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5.5집이었었는데 이거는 흙이 확실히 유리하고요. 그래서 덤을 7집 반으로 바꿨는데 이거는 사실 백이 약간 시작할 때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덤이 이제 6집 반이요. AI도 흑백 균형을 가장 잘 맞추는 값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6.5집이고요. 덤이. 중국은 6.5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7.5집으로 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6.5집이 나올 수가 없냐면 바둑판의 총 점이 361개잖아요. 이게 홀수기 때문에 덤이 짝수가 되는 순간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덤은 홀수로밖에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중국식 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죠. 덤을 홀수로밖에 설정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대부분 중국 룰을 써서 AI 분석을 합니다. 예전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 알파고도 중국 룰로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알파고 대 이세돌 이 대결을 할 때도 중국 룰이었습니다. 덤이 그 당시 7집 반이었죠.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왜 AI는 중국 룰을 더 많이 쓰냐 물어봤더니 AI는 중국 룰이 더 직관적이고 계산이 단순하며 분석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연구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AI 입장에서는 중국 룰이 더 직관적이고 계산이 단순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게 바로 공배인데요. 이 공배.
자, 이 바둑은 제2회 몽백카페 결승 5국 커제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결입니다. 이 바둑을 이기는 사람이 이 몽백카페를 우승하게 되는데요. 커제 구단의 흑번, 이세돌 구단의 백번이고요. 지금 끝내기를 하고 여기 반패가 하나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공배를 이세돌 구단이 현재 메꾼 상황, 여기도 공배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공배는요, 가치가 0이에요. 그 누구의 집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메꿔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중국 룰에서는요, 이 공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반상에다가 돌을 하나 놓는 것도 이게 한 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 계산할 때 이 돌을 세잖아요. 그래서 이 공배는 빵집이 아니라 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이 한국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세돌 구단이 승리했어요. 아마 한국식으로 계산하고 이 바둑을 뒀으면 이세돌 구단은 내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중국 룰로 계산하면 이게 버티는 끝내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뒀을 때 커제 구단이 원래 한국 룰에서는요, 무조건 이 패를 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빵집이기 때문에 백한테 여기를 메꾸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됐으면은 이세돌 구단이 반집 승입니다. 백이 여기 공배를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커제가 지금 패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패를 안 잇고요, 어디를 두냐면 이 공배를 메꿔버립니다. 한 집을 가져가 버리죠. 자, 이세돌 구단이 여기 단수를 치고 때려냈습니다만 지금 패감은 흙이 많아요. 그래서 백이 패감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메꿨어요. 근데 중국 룰에서는 내 집을 메꿨습니다만 이것도 집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백이 손해가 아니죠. 하지만 커제 구단이 여기를 딱 이어가는 순간 결국에는 커제가 이 공배가 아니죠. 한 집이죠. 한 집도 얻었고요. 여기도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중국 룰에서는요, 흑이 반집을 이기게 됩니다. 한국 룰과 중국 룰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룰에서는 패감이 많으면은 이 패를 연결하지 않고 공배를 계속 메꾸면서 집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 기사들이 중국 대회에 가서 바둑을 둘 때 마지막에 이렇게 버티는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형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결승 5국에서 커제 구단이 반집승을 하면서 이 몽백카페 우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룰의 장점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한국식 집 계산이 쉽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집 계산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쪽 룰을 사용하는 사람은 워낙 익숙하니까 쉽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5년을 있었는데 그때 싱가포르는 중국 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5년 동안 중국 룰로 계속 개가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헷갈리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한국식이 집 계산이 더 쉽지 않은가 하는데, 뭐 요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 더 쉬운 거 아니냐, 그냥 반상에 있는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확실합니다. 덤 6.5집이 가능하다. 이거는 중국 룰에서 아예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한국 룰에서 덤 6.5 가능한 거는 아주 메리트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식 룰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반상에서 나온 문제는 반상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중국식은 반상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제가 오늘 뭐 귀곡사나 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았어요. 너무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중국식 룰에서는요, 반상에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LG배에서 일어났던 사석 문제,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사석을 잡은 다음에 그냥 보통 상대방 돌통에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석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 룰과 중국 룰을 비교해봤고요. 그리고 계산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중국 룰 계산 방식을 처음 보신 분들은요, 아마 엄청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계가를 못합니다. 중국 기사들도요, 한국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굉장히 서툴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심판이 와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주거든요. 현재 바둑에는 세계적으로 통합된 룰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주최하는 국가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룰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가끔 논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루빨리 통합된 국제 룰이 정립이 돼서 이런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같은 기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